어떤 완성된 경험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그냥 어제보다 조금 오늘 성장했나? 하는 정도의 제 이야기를, 스토리를 공유하러 나온 황혜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제 소개를 이제 관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커뮤니티 빌더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의 이장을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제 인생의 코치이자 라이프 코치이자, 그리고 함께 꿈을 꾸는 남편이 있는, 네, 라이프 파트너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저랑 커플룩으로 하늘색 티를 입고 있는 5살짜리 서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저는 또 소위 말하는 한국의 K장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나인 코퍼레이션이라고 블록체인 게임 회사에서 테크 리크루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관계를 막 주저리 TMI처럼 말씀드린 이유는 이 관계들이 저를 지탱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고민을 하고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라이프 코치가 있고요. 네, 남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 이사진 분들이 있듯이 제 인생에도 이사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고민들, 그리고 이제 힘들 때 조언을 받는 뽐친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뽐은 뽐뿌질의 뽐입니다. 그래서 이런 뽐뿌질을 해주는 뽐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니면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분야별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주변에 성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0분 정도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한 3개 정도 세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저를 인정하고 알아가는, 그렇게 저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제가 조금씩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있는지, 당연히 현재진흥형이고요.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지속 가능하게 그런 성장 환경을 만드는데 제가 요즘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뢰예요. 그래서 한 번 말한 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물론 이건 상대적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뭘 하겠다 이렇게 말 한 번 내뱉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말 내뱉으면 지켜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니까 어떤 성취감을 맛본 경험이 적고요. 그게 누구도 아닌 제 스스로 만든 제 모습이더라고요. 2020년은 조금 힘들었어요. 네. 주변 친구들은 보면 이제 수도권에 집도 있고 좀 경제적으로 안정도 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안정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상대적으로 저는 2020년도에는 이전에 이제 제가 창업을 했었거든요. 창업을 하면서 이게 창업을 하니까 통장이 완전히 비게 되더라고요. 연금 저축까지 깨가면서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살 집도 힘들겠죠?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일이 성장의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시간을 거의 때우면 되는 그 시간 안에 그냥 단순 작업을 하면 되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계약직이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연말만 되면 이게 연장이 될까. 근데 새 가족이 살기엔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이제 월급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감 바닥치고 멘탈 무너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주변을 누구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탓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창업 시작한 것 같아. 너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관계도 많이 틀어졌었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부부 상담을 받게 되면서 제가 누군지 조금
조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만든 어떤 온실 속에서 시도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유리천장 속에서 제가 계속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 너무 그게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아, 이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이게 한 40년간, 제가 40대인데 40년간 만들어진 단단한 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다. 근데 일단 흠이라도 좀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살짝 흠을 내는 시도들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가진 제 경험들을 먼저 좀 봤어요. 네, 제가 이제 통장에 돈은 없지만 그래 돈과 그런 맞바꾼 것들이 있었는데 좀 다양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이제 큰 회사에서도 잠깐 일도 했었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도 했었고 창업을 했고요. 창업은 이제 그 공간 기반의 커뮤니티 빌딩하는 창업을 했었고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육아도 하고 되게 멋있게 경력 보유라고 썼지만 보통 경력 단절이라고 말을 하죠. 한 2년 정도 이제 모여 수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도 단절된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컨텐츠 에디팅 하는 일도 했었고, 슬프지만 이제 한 2개월 만에 그만둔 스타트업 취업하고 바로 퇴사하고, 다시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가진 네트워크가 꽤 좋더라고요. 소위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하는 인맥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신감이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효능감을 좀 자기 효능감을 좀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높여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제가 2021년 11월에, 이제 그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주변 지인분의 소개로 어렵게 들어간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곳이 제가 인천인데, 판교까지 편도 3시간 걸리더라고요. 판교까지 매일 출근하는 네, 그런 이제 환경 안에서 근데 그것뿐 아니라 조직 문화랑 저랑 좀 그 문화의 핏이 안 맞았어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던 남편이 온라인에 아내를 테크 리크루터로 추천합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이거는 실은 제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남편이 한 퇴고 3번 이상 거치면서 열심히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글이 온라인에 이제 소셜미디어 통해서 공유가 됐고 그 공유를 통해서 저는 그 감사하게도 이전에 했던 일을 기반으로 이제 신뢰가 있는 엔지니어 분들, 제 주변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면서 12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1월, 2월, 2022년 작년 이제 1월, 2월 동안 2개월간 22개 크고 작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도 있었고 더 작은 팀도 있었고 꽤 규모가 있는 팀도 있었고요. 다양한 이제 회사들의 담당자분들하고 커피챗도 하고 이제 면접도 보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 3월 초에 지금 일하고 있는 나인 코퍼레이션이라는 저랑 되게 핏이 잘 맞는 회사예요. 네, 지금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아,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거 요청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게 그렇게 이상하게 살진 않았나 봐. 신뢰가 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앞에 두 분이 계신데 제 인생의 이사진 분들이시거든요. 이 두 분이 저를 믿고 저런 추천글을 굉장히 장문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유되면서 정말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 있는 대표님하고 커피챗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작은 성취감을 맛봤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 스스로 네 안에 너를 믿는 힘이 부족하면 너를 믿고 있는 다른 사람을 믿어. 제 이사진 분들이 그렇게 저는 이제 제 이사진 분들에 굉장히 신뢰가 있고 그분들이라면 아 맞습니다. 약간 거의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신뢰가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저를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믿을 수 있는 작은 힘이 생겼어요. 제 안에 힘은 부족했지만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힘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그런 좀 도움을 받아도 되겠다라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감을 맛봤고 이 성취감을 조금 꾸준히 맛볼 필요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어서 시도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이번에는 이제 저 스스로 깨기를 원했으니까 그 기대치를 내 기대치의 100%가 아니라 내 70%는 다른 사람의 100%일 수도 있겠다. 물론 당연히 상대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성취감을 좀 자주 맛보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몇 번을 하자가 아니라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방향 전환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잦은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제가 목표를 조금 작게 쪼갰고요.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달성 가능하도록 목표를 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타임라인, 그 데드라인 드리븐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타임라인이 있도록 생각하도록 좀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그 시도를 하는 거에 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성공을 하면 스스로 칭찬을 했어요. 칭찬할 때는 저한테 스스로 떡볶이를 사줬고요. 저희 소울푸드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를 사주고 근데 떡볶이 많이 먹으니까 정말 몸무게가 숫자가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좀 칭찬하는 과정들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일을 쪼개도 이게 3일 넘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원래 인간이 그렇다고 해요. 변화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평범한 인간이니까 의지력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러고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내 의지력은 약하니까. 그리고 대신 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가진 특성, 어떤 신뢰,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약속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자주 보는 그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 내용인데, 네. 그 애잘 이야기라는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요. 퍼포먼스 공식 중에 이렇게 지식도 있고 실행을 해야 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메타인지 사회적 자본,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퍼포먼스 어떤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극대화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아웃소싱 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요. 제 인생의 이사진 중에 한 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스타트업 하는 언니, 친언니는 아니고요. 네, 이사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브런치에도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성함이 시선님인데 희선님은 심지어 의지력 아웃소싱을 이용해서 코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어떻게 의지력을 아웃소싱 하는지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가장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 부채 있으신가요? 책장 보면서 열심히 책 삽니다. 근데 그냥 먼지만 쌓여가고 마음속 부채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마음속 부채를 좀 덜어내자라는 생각으로 책 읽기 모임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작년 10월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 밤 10시 한 1시간 반 정도 모여가지고 제가 이거 다른 책 모임도 좀 알아봤는데 보통은 읽고 발제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형식을 바꿔서 그 시간에 모여서 먼저 책을 같이 읽고요. 그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요. 해서 방향을 조금 바꿔서 부담을 낮췄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 한 3주 동안은 잠깐 쉬고 있는데 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올해는 제 그 책장에 가장 두꺼운 1000페이지 넘는 패턴 랭귀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조금 도전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마음의 장벽이 좀 크네요. 그리고 성장을 위해선 글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글 쓰는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백지 상태에서 뭔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글쓰기를 써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이번엔 글쓰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뭐라도 쓰자 글쓰기 모임으로 만들었고 2달간 8번의 글을 쓰자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쓰자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8명을 모으고 같이 글쓰기를 하고 글쓰기 그 성장률을 체크를 하고 근데 이게 너무 거창하게 하니까 제가 시즌2를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시즌1에서 끝나고 2번째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조금 피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법을 좀 바꿔서 친구 한 명을 꼬셨어요. 일요일 아침에 저희 이제 동네에서 가장 먼저 카페 문 여는 곳이 9시였는데 일요일 아침 9시 10분에 이제 친구 한 명을 꼬셔서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랑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다가 한 주간 있었던 수다를 떨다가 잠시 후에는 오늘 어떤 글을 쓸 건지를 서로 공유를 하고요. 30분간 글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나면 오늘 어떤 글 썼다 서로 공유해 주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되게 가볍게 가니까 오래 하고 있더라고요. 출석률이 서로 90%가 넘어요.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허리가 조금 아프긴 해요. 저의 운동메이트는 이제 엄마고 남편이고요. 근데 요즘 운동메이트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서 다른 운동메이트를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같이 이런 시간들을 갖고 계속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이트 찾을 때는 꼭 2명 이상 추천드립니다. 1명은 게을러지면 이게 서로 게을러지더라고요. 함께 성장하기라는 이제 주제로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지금 테크 리크루팅 업무를 시작한 지는 1년 반 넘은 아직 신입이에요. 다른 경험은 있지만 테크 리크루팅 HR의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많이 헤맸어요. 경력 신입 형태로 정말 테크 리크루팅 업무를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제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공유를 했더니 시니어 리크루터 한 분이 선뜻 손을 들어주시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작년 11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그 점심시간에 온라인으로 만나서 꾸준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커리어를 구할 때 심플 스텝스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연찮게 지금은 애플의 소서로 그 이제 채용 쪽에서 솔싱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솔서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서 커리어에 대한 도움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분을 알게 된 지는 한 2, 3년 됐는데 몇 주 전에 처음 뵀어요.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조금씩 실은 뭐 드라마틱한 성장은 아니고요. 정말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그 뭐 테크 리크루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주니어나 신입분들한테 공유하는 자리들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뭐 K 장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동생이 많아요. 3명인데 그중에 막내 아들이 굉장히 귀해요. 조현병과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20대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하고의 관계가 너무 가까웠어요. 제가 동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 가족 간의 어떤 거리, 마음의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으니까 훨씬 조금 더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조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제 나이도 되고 동생 나이도 들어가면서 부모님 사후에 동생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혼자 고민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장의 형제 모임, 형제 자매 모임 이런 모임에 나가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고 의지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하는 것들은 다 외부에서 이렇게 아웃소싱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조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이제 그 장애 측면도 그렇고 아이도 제가 오늘 같이 왔는데 아이도 그렇고 테크 분야의 다양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다양성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위민우 코드 서울 챕터에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남도 할 수 있게라는 미션 아래 공공재로서의 교육 플랫폼을 꿈꾸는 비영리 단체. 아마 생활 코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운영진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연결되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는 그 정보 격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테크 모임 아니면 기술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클라우드 유랑단이라는 그런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유랑단은 실제 테크 미덕, 뭐 이렇게 인커리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지역의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은 모두 막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다 참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는 한 참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를 하면, 실제 제가 저를 이해하고 조금 인정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힘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저 지금까지 살면서 밤을 새본 적이 없거든요. 체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안에서의 힘이 안 나오면 외부 소싱 하셔도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 다른 사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장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거를 조금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런 그 환경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더 큰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일하는 엄마인데, 일하는 엄마의 자기 돌봄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좀 계획하고 있고, 레고를 통해서 어떤 정체성 프로그램, 이런 워크숍을 진행해 봐야지 개인 프로젝트로 하고 있고요. 남편하고 제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하고 같이 꿈꾸고 있는 건, 제가 이전에 운영했던 공간 이름이 하이브 아레나라는 공간인데, 하이브 엔지니어 타운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 어딘가에서 테크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제 스토리, 실은 계속 형제 진행형인 스토리고 완성된 건 아니고 평생 완성이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꿈을 꾸면서 그냥 살아가는 제 이야기 있고, 그냥 이렇게도 사는구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실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은 마지막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폼친이 되어드릴게요. 링크드인 열려있고, 저기 이제 QR코드 찍으시면 제 링크드인 연결되거든요. 커넥트 돼서 그냥 오늘을 계기로 시작으로, 혹시 아까 이직 고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런 고민하실 때 저 테크 리크루터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 보는지 찾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아직 이제 면접이 아니라 이력서 고민 있을 때도 편하게 연락 주세요. 물론 바로 제가 답을 못 해드릴 수는 있는데, 기억하고 있다가, 저 사람 관계 맺는 거 되게 좋아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답 드리니까 제가 여러분의 뽐칠이 되어 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혜경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달려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블록체인 게임 회사 쪽에서 HR 신입으로 이제 1년 차로 일을 하고 있어서 더 관심 있게 듣게 됐는데요. 일단 강연 내용 너무 유익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궁금한 게, 이제 이전에 경력을 보여주셨을 때 리크루터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남편분께서 추천하신 이유? 아내분께서 어떤 부분을 보고 추천해 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저도 채용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현업부서에 계신 개발분들이 직접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기계적으로 그냥 채용만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뭔가의 강연자분만의 팁이라던가 이 두 가지가 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가까이 대셔서 네네.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제 남편과 아이가 같이 와서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저도 계속 고민해요. 웹3 산업, 블록체인 기술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용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이전에 그러니까 하드웨어 엔지니어이긴 했어요. 네, 하드웨어 엔지니어여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분들 사이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었고, 이전에 운영했던 공간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찾았던 공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의 신뢰가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셨던 고민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HR도 경험도 없고 채용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계속 외부에서 저한테 알려주실 분들, 시니어분들을 계속 찾고 있고요.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꾸준히 가져가면서 네, 신뢰 쌓으면서 계속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한 사항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 저는 글을 쓰는 걸, 제가 나중에 이직을 하거나 제 커리어 다음 스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글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이 완벽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됐다라는 그런 강박 때문에 사실 글을 못 쓴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한번 겪으시고 그걸 지금은 그걸 극복하고 나서 다른 글을 쓰고 계신 건데 어떤 글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아직 극복했다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수준이네요. 지금 일단은 저는 약간 일기처럼 어떤 형태로든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습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주중 오전 시간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뺀다. 시간 동안은 좀 학습을 한다 그러면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몸에 체화되진 않았지만 오늘 내가 업무하면서나 아니면 하루를 살면서 배웠던 거를 오후 시간쯤에 좀 시간을 빼서 오늘 내가 뭐 잘했지 아니면 뭐 배웠지 뭐 시도하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은 가급적인 뭐 책 읽으면 요즘은 책에 좀 낙서하려고도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적는다거나 그냥 정말 이렇게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 인상적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도 오픈하기 민망한 수준인데 제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은 정 안 되는지 남편이 사이트는 제 이름으로 된 도메인을 자기가 사고 남편이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저는 노션이라는 이제 서비스 안에 차곡차곡 그냥 제 스토리를 좀 쌓아가고 있고 개인 프로젝트도 진행해요. 요즘 개인적으로 사람을 알아가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는데 제 주변에 재미있는 엔지니어분들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요.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글이라고 했을 때 일단 내가 어떤 완성된 글을 써야 돼라는 걸 조금 놓고 있어요. 네.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쉽지는 않은데 계속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아이랑 어디 갈까 뭐 이런 거를 정리해 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일기처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오픈한다고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생각보다 완성도가 아주 높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 질문 그러면은 한 분만 받아보고 또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도 커뮤니티를 되게 뭐 운영진 혹은 아니면 팀원으로도 많이 참여하는 편인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제 주의력이 많이 분산되는 편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당장 제 업무에 필요한 공부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올릴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동네 산책하면서 저의 이제 업무적 목표가 아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런 식의 당장 저의 1순위 본업 목표가 아니라 저의 대외 활동이나 제가 하고 있는 운영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힘드신 상황도 있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커뮤니티를 하실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의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매니징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컨트롤하고 매니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둔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부분 완전 동의하고요. 근데 업무 1순위에 있어서 그것만 하면 오히려 좀 더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외부의 다른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채널이나 창구나 환경을 좀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장 1순위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족일 수 있고요. 가족이 이제 잘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업무
그 이제 HR의 어떤 채용에 대한 업무 이런 고민도 하고 그거는 이제 업무 시간에 충분히 하고 이게 업무 시간에도 하고 그 외적인 시간에도 계속하면 물론 그렇게 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어떤 순간에 집중해서 할 시간은 필요한데 계속 그렇게만 가면 가끔은 그게 이제 번아웃을 빨리 오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활동은 실은 동시에 그 동일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다 참여하고 있지는 못해요. 저도. 그리고 그 시점에 '아 이거 하고 싶어. 이 사람이 여기 있네.' 그럼 우연치 않게 그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 이렇게 참여하는 빈도나 아니면 역할을 그때마다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 체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번아웃이 되지 않는 걸 좀 예 계속 자기 돌봄을 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네, 혜경님, 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